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공관리 9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공정표 작성을 하는 거, 우리 공정관리 중에서 네트워크 공정표 작성하는 것에 대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 9번째 시간에는 자, 공정관리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일정 계산까지 같이 해줘야 공정표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일정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 일정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을 자, 넘어가 보면,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일정의 계산. 그래서 우리가 그 네트워크 공정표 작성하는 그 방법에는 뭐 CPM 기법이 있고, 그리고 뭐 퍼트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퍼트 방식보다는 이제 CPM 기법이 이제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CPM 기법에서의 일정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PM 기법은 이제 크리티컬 패스라고 해가지고 주 공정이죠. 주 공정을 이 공정표 안에서 공정표 안에서 뭐 찾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규칙을 줬었죠. 뭐 화살표랑 노드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했었고, 마찬가지로 일정을 계산하고 일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자, 그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정표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냐면, 전체 공사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주공정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공정에 뭐 여유 공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고 일정 계산을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정관리 첫 부분에 아마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고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겸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가 몇 가지 용어로 이제 네 가지의 어떤 기호 형태로 용어를 좀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EST, EFT, LST, LFT라고 하고, 이렇게 약자로 이제 기호를 정해놓고, 그래서 EST를 먼저 보면 가장 빨리 시작하는 공사 시간인 거죠. 가장 빠른 개시 시각. 바로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죠. 지금 시작하면 하는 게 바로 가장 빠른 개시 시각이고, 그것을 표현을 이제 EST, Earliest Starting Time이라고 하고 약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 이때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끝나는 시간이 있겠죠. 그게 바로 EFT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시작을 했을 때 끝나는 시간인 거죠. Earliest Finishing Time이라고 하고 EFT라고 하고, 작업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뭐 이렇게. 사실 요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LST는 가장 늦은 개시각이에요. 그러니까 Earliest Start, 가장 늦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번에 우리 네트워크 공정표를 이제 하면서 초반에 설명했었던 내용 중에 시작 예를 좀 둬야 되나요, 여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고 A라는 공정이 있고, 여기 이틀이 걸리고, 여기에서 이거 C라는 공정이 뭐 한 3일이 걸린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 여기서 시작하는 공정은 요거는 B라고 하고 요것도 뭐 3일 걸린다고 한다면 여기서 만나겠죠. 자, 요 노드에서 이 A라는 작업이랑 C라는 작업이 이 노드에서 만나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B 입장에서 보면은 시작은 하나로 하겠죠. 자, B 작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시작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은 여기까지 오는데 5일이 걸리니까, 이 B 작업 입장에서는 3일이니까 이틀을 먼저 쉬고 3일 일해도 되고, 하루 쉬고 3일 일하고 하루 쉬어도 되고, 그리고 3일 먼저 일하고 이틀을 쉬어도 되는 거죠. 왜냐면 5일차까지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 작업 같은 경우는 이틀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간단한 공정표니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틀의 여유가 있다고 칩시다. 했을 때 가장 늦게 시작하는 시간은 이틀을 쉬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 의미입니다.
가장 늦은. 그래서 뭐 먼저 쉬고 할 수도 있고 먼저 일하고 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정표에서 작성할 때 기준은 일단 먼저 쉬겠다는 겁니다. 일단 쉴 때까지 쉬어보고 그리고 나서 쉴 때까지 한번 쉬어보고 공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쉴 때까지 쉬어보자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틀을 쉬고 3일째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늦은 개시각이 되는 거죠. 레스트 스타팅 타임이라고 하죠. LST라고 하고 그죠? 그 정의를 좀 읽어보면 공기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그죠? 여기 5일째 만나면 되는 거니까 영향이 없는 범위인 거죠. 가장 작업을 늦게 시작해도 되는 시간 3일째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틀 쉬고 3일째 시작을 해서 5일째 여기서 만나면 되는 거죠. 그게 LST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끝나는 시간이 LFT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이틀을 쉬고 3일째 시작을 했을 때 공기에 영향 범위 안에서 가장 늦게 완료해야 되는 시간 그랬을 때 끝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가장 늦은 종료 시간. 그래서 용어 자체를 그냥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가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빨간 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자, 이렇게 하기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노드가 있고, 화살표로 작업명을 화살표가 작업이고, 그 작업을, 명을 화살표 위에다가 적어주기로 하는 거죠. 적어주기로 하고, 그 밑에는 공기사 기간을 적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정해놓은 EST, EFT, LST, LFT를 이렇게 이 화살표의 아랫부분에다가는 EST, EFT를 넣고 위에 부분에다가는 LST, LFT를 넣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한 있는 원리가 있거나 정의된 한 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표시로는 EST, LST, LFT, EFT는 이렇게 삼각형과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서 요 지금 노드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도 약속이죠. 그래서 LFT 이 작업에 이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노드죠.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요거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 노드 위에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있겠죠.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건 여기 해당되고. 그래서 지금 요 노드 위에 해당되는 LFT, EFT, EST, LFT를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모양에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자라고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일단 이 형태를 외우다기보다도 이해를 하면 되겠죠. 시작했을 때 끝나는 점. 시작했을 때 끝나는 점. 이게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역순으로 하면 가장 늦게 시작해야 되는 점, 그때 끝나는 점. 가장 늦게 시작해야 되는 점, 그때 끝나는 시간. 이렇게 지금 보고, 요거를 그냥 눈으로 이런 형태로 된 거를 딱 하는 거를 암기까지는 아니지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외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그냥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해요. 여기 U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노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U자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U자를 이렇게 그린 거죠.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첫 번째 있는 게 LFT, EFT, EST, LST가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는 거죠. LFT, 두 번째가 EFT, 세 번째가 EST, LST는, 그래서 요런 거를 사실을 요거를 암기하기도 애매하고, 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요렇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EST, FT, 그래서 이어서 나가는 거니까. 노드에서 U자를 그려봐라.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냥 방식이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린 거고.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저랑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뒤에 보면은 전진 계산이랑 역진 계산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 내용들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은, 공정표가 뒤에 있었네요. 이거 보고 해도 됐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보면서 하면 되고, 자, 전진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전진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EST와 가장 빨리 시작해도 되는 시간, 그때 끝나는 시간을 계속 더해 나가서, 전체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게 이 전진 계산입니다. 그래서 뭐 말로 하면 어려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그 일정 계산을 이렇게 풀이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가장 최초의 작업장은, 작업 일수는 0이죠,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건 0이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건 0이고, 그리고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작업의 EFT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자, EFT가 여기 있겠죠? 여기, 아까 EFT가 여기고, EST가 여기 있었잖아요. 임의의 작업, B 작업이라고 합시다. B 작업에서의 EFT는, 지금 여기 나면 EFT가 4일일 거예요. 4일은 EST에다가 더한다. EST에다가 작업 횟수를 더한다. 여기가 EST였죠. EST가 약간 0이었으니까 0에다가 작업 4를 더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냥 더해 나가는 겁니다. 이 의미는 계속 더해 나가라, 우측에서. 전진 계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좀, 여기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거 식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하면, 자, 전진 계산, 처음에 작업이 0이니까 일단 0을 그려줍니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첫 번째 0인 거죠. 0이고. 자, 0에다가 요 작업일수, B의 작업일수 4를 더하면 4가 되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음엔 0이죠. 전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가 EST, EFT였으니까. 자, 전진 계산에서 0에다가 5를 더하면 5일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 의미인 거죠. 최초의 작업이 0이고, 임의의 작업의 EFT는 EST 작업의 수를 더해서 구한다. 말이 좀 어렵지, 실제로 표로 보면 좀 쉽죠. 그래서, 그, 공조표를 작성하는 거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일정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3번을 설명하기 전에, 자, 그러면 요 더미로 와가지고 밑으로 오겠죠. 그럼 여기에 오는 거는 이 3일차의 3번 노드에서는 이렇게 오는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오는 화살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작업이 두 개가 나가는데, 자, 이 작업은 언제 시작할 수 있냐면 4일차가 아니라 5일차에 시작을 해야겠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게 시작을 해야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5일차에 오고 얘는 이 B 작업은 하루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여기까지 5일차까지 기다렸다가 5일째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 의미인 거죠. 결합점 이후의 EST, 여기 결합점 이후의 EST 5번, 5일차는 선행작업의 EFT 중에서, 선행작업 EFT가 두 개가 있었어요. 5랑 4, 두 개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으로 한다. 여기 5가 가장 큰 값이니까 여기서 그냥 5를 적어주면 되는 거고. 자, 다시 파란색으로 바꾸고. 자, 그리고 이것도 계산해 볼까요? 여기는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오니까 작업이 C랑 2가 나니까 여기도 5를 좀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작업의 수를 더해서 10으로 되고, 여기도 5에다가 3을 더해서 8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D 작업의 선행 작업은 A죠. A니까 이것도 더미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5로 하면 되겠죠. A밖에 없으니까 더하면, 자, 1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노드 4번 노드에서 이제 작업 일수가 오는데, 선행 작업의 EFT 중에서 10이랑 10 중에서 최대값이 10이죠. 11을 그 결합점 이후의 작업의 EST로 한다. 그래서 12가 크니까 큰 값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고, 거기다가 작업수를 더하는 게 18일이 되는 거죠. 자, 얘도 볼까요? 얘도 지금 이쪽에서 오는 거는 병행 작업이니까, 자, 8일차 때 왔고, 작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8 더하면 되고, 최대값이 8이니까. 8에다가 5를 더하면 13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총 공사 기간은 이제 18일이 되는 거죠. 18일. 자, 그래서 최종 결합점에서 끝나는 작업의 EFT의 최대값, 즉 18일이 계산 공기, 전체 공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까지 보고, 여기 18일 보고, 그 최종점의 결합점에 LFT가 된다. 자, 요 얘기는 역순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자, 요거는 다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빨간색으로, 자, 표시를 하고, 자, 역순으로 가서 18로 일단 적어주세요. 일단 18로 적어주고. 자, 요거는 아마 뒤에 나와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거를 좀 볼게요. 뒤에 나와는 전진 계산 말고 역진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역진 계산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역진 계산. 전진 계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거죠.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EST-FT, LST-FT.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적었던 요 숫자는 그냥 요 EST-FT 그냥 적은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전진계산, 역진계산, 전진계산이 끝났으면은 네, 역진계산을 해야죠. 어디 갔냐, 잠깐만. 역진 2단계. 자, 2단계 역진계산인데,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게 낫겠다. 지금, 헷갈리는데, 여기서 이미 빨간색으로 글씨가 써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지 말고, 그 전 걸로 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타이틀에 전진계산을 됐지만, 역진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역진계산은, 다시 이걸로 봐야겠네. 그죠? 자, 역진계산의 내용을 설명을 먼저 해야 되니까. 죄송해요. 자, 그래서, 역진계산은 이제 반대로, 역으로 오는 거예요, 역으로. 자, 작업의 흐름과 반대로 역진. 이걸 잠깐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서 역진을 계산할 때는 LST랑 LFT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18일째 되는 거를 그대로 와가지고, 18일째 온 거를 뒤로 오면서는 그대로 그냥 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글씨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최종의 결합점에서 끝난 LFT에 준 최대값을 두 작업의 LFT를 한다. 이 의미는 여기서 오는 공사 기일이 아까 11일차가 있었고 18일차가 있었는데 18일차에 해당되는 게 계산 공기로 가장 큰 긴 공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18일차, 11일차가 아니라 18일차 되는 최대값을 두 작업에 LFT를 해서 18로 여기다가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LFT. 자, 그리고 LST는, 그 작업의 LST는, 요거 해당되는 거겠죠? 지금 LST. 자, LST는 그 18일에서 작업의 수를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에서 6을 빼면 12가 되는 거고, 18에서 5를 빼면 13이 되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작업을 빼라. 빼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경우는 계속 빼나가면 되죠. 그래서 11차가 그대로 넘어오면 되는 거죠. 이메일 작업에서 LFT는 후속의 작업에 LST를 한다. 이메일 작업에 LFT는 그 후속 작업, 후속 작업, 노드 4를 기준으로 후속 작업이 12가 되는 데니까, 이걸 그대로 쓰란 얘기예요. 그대로 가져와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1로 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7일차하고 11차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한 노드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7일차 작은 값을 취해라. 자, 그런 의미예요. 요 의미인 거죠. 3번. 이미 LFT 후속 작업에 LST로 한다. 만약 후속 작업이 두 개 이상이라 한다면 LST 중 이게 LST니까 작업명의 왼쪽에 있는 거 이거의 최소값을 가져와서 그걸로 다시 또 빼서 가라. 뭐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역진계산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로 하면은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로만 봐도 저는 뭐 되게 헷갈려요. LST, LFT 막 용어에 대한 정의도 헷갈려 죽겠는데 이거 가지고 또 뭐 한다 그러면 빼고 뭐 최소값 하고 어렵지만 이 표를 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공정표가 작성하는 게 그래도 일정 계산하는 게 좀 쉽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우니까 이걸 일단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전후를 일단 가면 자, 이렇게 해서 전진 계산까지 왔다고 보고 자, 전진 계산이 왔으면 여기가 일단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18일차. 자, 18일차에 최종 공사 기간이 18일차라고 보고 자, 역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말 그대로 자, 18일차를 그대로 적어주고 18일차를 적어주고 자, 그 지역의 LFT에서 작업 수를 빼라고 했죠. 그러면 6일차를 빼는 거죠. 요거 6을 뺀 게 12. 그냥 계속 역진 계산할 때는 빼기해서 나가는 겁니다. 18에서 5 빼면 얼마죠? 13이죠. 13. 그럼 그대로 넘어오고 13에서 3을 빼면 10이 되는 거고 자, 12가 그대로 넘어와서 넘어오고 여기서 10에서 7을 빼면 5가 되고 10에서 5를 빼면 7이죠. 7. 그리고 자, 7과 10 둘 중에서 최소값 7을 넘어와라. 4 빼면 3이고 그리고 여기는 수행 작업이 D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5가 넘어오고 그대로 0.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역진 계산입니다. 그래서 역진 계산 한 거를 가지고 나중에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역진 계산까지 지금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역진 계산하게 되면 최소값을 취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서 이렇게 전진해서 갈 때는 최대값을 취하지만 뒤로 오면서 최소값을 취함으로써 그 중간에 남는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논리적으로 보면 최대값이고 역진 계산하면 최소값을 취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뭐 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유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 공사 기간이랑 여유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네트워크 공정법의 이제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역진 계산까지 해서 그래서 역진 계산해서 보면 주공정을 알 수가 있죠. 주공정 같은 경우는 가장 공사 기간이 긴 공정인데 여기에서는 5일 그냥 요게 안 보더라 하더라도 5일, 7일, 6일째 이게 다 더한 게 18일이니까 그죠? 이게 18일차니까 이게 가장 주공정선이 되겠지만 그렇게 봐도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아래가 같은 것들 있죠. 05, 05, 5, 12, 52, 12, 18, 18 이렇게 세 개 위아래가 동일한 것들 이거는 여유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가는 시간이랑 오는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는 전진이랑 역진이랑 똑같은 기간 안에 있어요. 18일 동안 갔다가 18일 동안 오는 거예요. 중간에 비어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CP가 되는 거죠. 여유가 없다는 공간이죠. 다른 경로는 어딘가에 이렇게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든 이틀이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공정표를 보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CPU 주공정선 계산을 보면, 그래서 가장 긴 소요일수가 주공정선이 되고, 주공정선에는 여유가 없다. 플로트가 여유라는 뜻이죠. 여유가 없고, 결합점 여유에는 슬랙이 항상 0이다. 그런 거고, 이것도 여유가 없다. 그런 의미인 거고. 그리고 주공정선은 또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만 보이지만 주공선이 될 수도 있고, 더미가 또 주공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공정선은 공사기간이므로 주공정이 만약 공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 공사 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정을 관리할 때 뭐 다른 공정보다도 특히 더 주공정선에 조금 더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계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좀 약간 복잡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푸는 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요거까지, 일정 표시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공선까지 전진 계산, 역진 계산을 했으면, 자, 우리는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은, 아까 노드에서, 각 노드 위에 삼각형,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 위에서 삼각형 그려놓고 처음에는 사각형, 사각형을 표시해서 자 아까 했던 건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LFT, EFT, EST, LST 이렇게 적기를 약속을 했다고 했죠. 우리가 공지발상에서 보면은 EST, EFT, EST, EFT, LST, LFT, LST, LFT로 적기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으로 일단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U자 형태로 하면 좋다고 했죠. U자 형태로 하면 자, U자 형태는 이게 LFT, EFT인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U자 형태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U자 형태로 적어봅시다. 이렇게 U자 형태로 적어보면 5555 자, 여기 노드상에서 U자 형태로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12, 12, 12, 12 12, 12, 12, 12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도 U자 형태로 적어봅시다. 이렇게 U자 형태로 적어보면 여기는 7이죠. 7, 4, 5, 7이죠. 7, 4, 5, 10이 아니라 7, 4, 5, 7. 그냥 작은 수를 적어주고. 자, 여기도 우리 U자 형태로 해주면 13, 8, 83, 13, 8, 13. 그냥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실 그냥 외워둬야 돼요. 이렇게. 눈으로 봐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일단 요건 외워주자. 그래서 요 노드 위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모양으로 표시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LFT, EFT, EST, LST가 이 삼각형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숫자는 아까 전직에서 역정해놨던 걸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팁을 보면, 이게 이렇게 표시되는 건 안에 거는 같고 밖에 건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4개의 숫자가 다 다를 수가 없어요. 안에 거 숫자는 같을 수밖에 없고, 또 밖에 숫자는 또 같을 수밖에 없어요. 4개가 같을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숫자가 딱 같은 부분은 이제 CP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만 봐도 우리가 CP를 뭐 계산해보지 않아도
숫자 4개가 딱 같은 거가 CP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같고, 여기가 같으니까, 이게 CP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는 4개 숫자가 다 같지 않죠? 75, 57, 138, 83. 여기는 중간중간 어딘가 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계산해봐야지 알지만, 어쨌든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뭐 암기를 해줘야 돼. 요거에 대해서 암기를 해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암기를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U자로. U자, U자, 작은값, U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합점에서 일정을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 그래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요건 앞뒤가 요거 1FT, 이스트 같고 같다는 얘기는 이게 요거 안에 게 같고 밖에 게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적으로 푸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죠? 여기 그 내용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보면 여기 요 내용이요. 아까 여기 LST 구하는 방법 두 작업 LST 값에 7번, 3번 완료되는 3번 결합점이 7이 된다. 그죠? 7일이 그죠? 여기죠. 아까 요 의미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요렇게 U자를 한번 그었잖아요. 그었을 때 요 3번 점에서 요 3번 점에서 자 3번 점에서 LST 맨 마지막에 LST 자 LST 요 부분에 요 LST를 7번을 할지 10번을 할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작은 값을 작은 값을 7과 10번 중에서 작은 값을 취한다 한 거죠. 작은 값을 취해야만 여유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처시하기로 약속을 한 거다. 됐죠? 그래서 볼까요? 지금 다음 장에서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은근히 좀 많이 걸렸는데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